그런데 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세율을 38.5%로 올려버린 거예요. 3.3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 주간이라고 이제 이번 주 되기 전부터 이번 주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발표되는 지표들이 뭐 그렇다 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지표가 없어서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또한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금가격은 약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4% 가까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4% 가까이 급락한 거에는 미국의 고용 충격이 반영되기 전 급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의 충격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월배당 ETF 강의를 좀 새롭게 다 찍어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월배당 ETF 관련해서 워낙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제 강의실로 입장하셔서 강의를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니시면 이제 제 멤버십 회원이시면은요, 제가 1챕터하고 4챕터를 혜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도 또 부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요, 지금 8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하고 7월에 월배당 ETF 배당률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충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 주간이었는데 솔직히 7월 30일까지는 조금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고용보고서가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7월에 전월 대비 고용 증가 건수를 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7만 3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 11만 건 대비해서 약간 적게 나왔지만은 그렇게 충격적인 수치는 아니었어요. 또 그리고 실업률 또한 4.2%대에서 이제 예측했던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금리를 보고 있었는데 이 수치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과하게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금리가 왜 이렇게 급락을 하지 하고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월하고 6월 데이터에 수정이 있었는데 이 고용 건수가 엄청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이처럼 급락을 했고요. 증시도 이제 안 그래도 조금 하락하고 있었는데 같이 좀 더 많이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이렇게 조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고용보고서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B컷 이야기도 9월에 좀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작년 기억하시나요? 작년 7월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실업률이 4.3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B컷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6%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 시점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 시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평가 손실 폭이 조금 클 것 같기는 한데요. 기회가 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신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8월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이 혹시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0.5% B컷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시장에 그때그때 또 반영이 되면서 금리는 얼마든지 4%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지만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해서 지금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투자자분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매크로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또 미국의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 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제가 같이 보는 시장이 금시장이 있고 주식시장을 저는 같이 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주식은 이제 조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미국의
장기국채는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골드 가격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골드는 이제 길게 보면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든지 지금처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조금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일 때 그런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금 가격은 또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금은 이제 항상 뭐 20%, 30% 정도 담아두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충격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4% 가까이 하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달러 강세가 조금 나타났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떠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7월 31일 장 마감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로 외국인이 떠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을 때 최고 세율은 27.5%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봤더니 세율을 38.5%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꽤 많이 실망을 한 거죠. 또 그리고 분리과세 요건을 이제 기존에는 배당 성량이 30%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건을 더 많이 추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채권 작용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관세 발표 이후에 채권 작용단한테 큰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한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그때 이제 채권 작용단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도 작용단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7월 고용은 그냥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뭐 약간 하회하는 정도였는데 5월과 6월에 고용 데이터 수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10만 건 이상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쇼크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세제 개편안으로 조금 실망을 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 미국의 고용 충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다음 주에 조금 시장의 충격이 추가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장기국채와 금값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물 발행을 좀 줄이고 단기물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기물 발행하는 그 물량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는 다시 재무부에서 매입하는 전략까지 지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알버트 갤러튼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재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사상 최대의 부채 규모를요,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말이죠. 자, 만약에 베센트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를 낮추는데 성공한다면요, 정말 파이낸스 천재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엇박자가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계속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멤버십과 월배당 ETF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